안녕하세요. 빰빠람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정말 금융시장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쎄한 분위기가 그냥 느낌상 잔향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동안의 피로도는 거의 극에 달했고 타우린 드링크 입에 쏟아부어도 이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 역시 경기 침체는 확실히 정확하게 미국의 심장부를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결정판이 그닥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한 팩트로 굳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높은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동안 몸값이 너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서 이게 완전히 난세에 들어간 거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2분기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액면으로 보자면 어마무시한 매출 규모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22% 정도 성장한 추세인데,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스포츠 모드로 시장에서 내달렸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거의 천장을 뚫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시장 전망치가 287억 달러 매출액을 잡고 있었는데 상회하는 300억 달러가 나왔지만 실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회하는 기대감이 거의 배가 수준이 나와줘야 이게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선상인데, 시장 예상치와 별반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 13억 달러 차이 정도가 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른 기업 같으면 엄청난 성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워낙에 증시에서 그동안 150% 이상의 성장을 이룬 엔비디아 매출액 치고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그래서 엔비디아는 3분기는 320억 달러까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예측까지 내놨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박수치고 환호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쎄한 분위기 고스란히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식은 2%나 빠졌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전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매출액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워낙에 달린 만큼 더 달려야 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건데, 결국엔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빠질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간 외 거래, 애프터마켓 거래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거의 마이너스 7%가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 나스닥 개장과 함께 증시 추세가 상당 부분 더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 이상 넘게 오르면서 회사 가치가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거의 진격의 거인 수준이었는데, 확실히 이 버블 장세로 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역사상 최고의 중요한 주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거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됐다는 얘기죠. 시간 외 거래에서 더욱 추락하는 주가 모습을 보인 건 바로 블랙웰 생산 지연설. 3분기에나 생산이 될 것으로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2분기에 나와줘야 할 엔비디아 신상이 안 나온 거니까 당연히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측도 이걸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줬고, 자, 우리가 이번 주 예상했던 미국 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확실한 키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미국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첫 단추가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뭐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전망이 되고요. 지난번 테슬라에 이어서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엔비디아는 매출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조금 더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여서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매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조짐을 슬슬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는 당연히 다우에서부터 나스닥, S&P 500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더욱 똘똘마리가 돼서 향후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증시 폭락 2차 웨이브도 제대로 쓰나미급으로 들이닥칠 가능성이 큰 건 믿은 건 엔비디아밖에 없었는데 아마 연준도 상당히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차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빅컷에 대한 키워드를 가장 경계하는 단어로 붙들고 시장을 안돈시키는 가지치기를 해왔었는데 확실히 이분들은 테러를 잘 구축하고 금리 방향을 잘 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 랠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금융시장에서부터 불편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터진 정말 엄청난 쇼크라고 봐도 무방한 이 사건 하나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은 거의 이전에는 예상치도 못한 파급력으로 죄다 시장의 모든 불안 요소들을 확장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일전에 파월이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의 이 기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연준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9월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느냐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준 건 그냥 이미지에 불과했지 실제로 뭐 금리를 움직이는 실행은 전혀 없었잖아요. 결국에 오늘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매출과 이에 반응하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금리 인하 분위기를 상당 부분 뒤로 후퇴시킬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부진이 번번이 증시 전체에 찬물을 쫙 끼얹는 역할을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기대치, 이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는 앞으로 미국 금융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미국의 경기를 다시 한번 하방 압력으로 내리 누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거 고스란히 한국 시장으로 전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오늘자 코스피 시장은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개장이 되자마자 마이너스 1% 넘게 빠지고 있고 이거 엔비디아가 세팅해 놓은 위기감이 결국엔 주변 금융시장까지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라는 얘기죠. 아마 오늘 코스피는 확실히 빠질 상황으로 보이고요. 2600 중반인데 특히 외국인들이 팔자 매도에 나서고 있고 대신 개미들이 이걸 주워 담고 있는데 뭐 개인 매수세가 버텨주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기대감 상실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벌써 삼성전자는 3%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마이너스 6%가 빠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엔비디아 후폭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 외인들이 엔비디아 털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반도체주를 털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유망주 두 종목이 상당히 어려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뜩이나 엔비디아가 HBM 관련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를 뭐 특별히 언급도 안 해. 잔뜩 긴장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이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간 엔비디아가 거대 기업 삼성을 너무 손안에 넣고 조작질을 하려는 느낌도 들고 기분 더럽죠.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 기업이라 할 수 있는 CEO가 대만 사람이잖아. 국대 기업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도 정말 국가적인 자존심인데 매번 이렇게 패싱을 하는 느낌마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나비 날개 짓이 한국은 그냥 태풍이 되는 또 하룻밤 사이에 이런 도식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얘기고 심지어 부동산은 말하면 뭐해.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낙폭의 규모가 사상 최대일 수 있는 집값의 대분기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고스란히
두 눈으로 목격하는 지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2달간 집값이 맹렬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2달 후에 집값이 급격하게 조정될 거라는 얘기를 거의 비웃듯 맷돌에 갈아서 콩국수 해먹어 버렸는데, 그 우려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잖아. 정말 거짓말처럼 2달 후에 집값 상승세 분위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중은행에서 전격적으로 대출을 완전히 막아서는 규제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상경영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가계대출이 이달에만 8조나 급증한 걸 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부채 규모는 자고 일어나면 조 단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자칫 이거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부채가 부실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양상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은행에 이어서 보험사까지도 주담대는 무조건 셧다운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반 금융시장은 더 이상 오름세를 지속할 수 없는 자금 선순환이 경색으로 흐르고, 이렇게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가뜩이나 부동산 쪽 자금이 대출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한 분위기와 맞물려서 거의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은 동서남북에서 막혀버리게 되죠. 증시의 흐름은 결국 부동산을 직격을 하게 될 거고,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아우성인 이 집값은 비로소 빠지게 될 건데, 이게 엑셀을 확 밟아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의 약화 현상이 고스란히 세계 모든 금융시장을 타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산시장의 가치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 낙폭의 동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2달간 10년 상승세를 외치던 매미소리 같았던 울음들이 어느새 완전히 자취를 서서히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단기적인 변화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후부터는 거의 속도가 배로 증가할 만큼의 급격한 집값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분들이 깃발을 꽂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급하게 상반기 영원히 오를 것으로 보였던 이 상승세로 매집 행렬에 동참한 분들은 상당히 씁쓸할 수도 있겠어요. 일시적으로 올린 집값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졌기 때문에 이후에 집을 사고 집값이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스란히 이게 개인 빚으로 남게 되는 부채가 현실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도 이 개인의 위기가 결국 국가 경제의 위기로도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지금 새벽에 일어난 반도체 기업 주가 하락 하나가 이런 엄청난 파장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결국 엔비디아는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는 있지만 이젠 그냥 과감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품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좀처럼 이런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기 힘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장세는 거의 2차 웨이브 폭락이 찾아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음 주는 또 부동산 시장에선 9월 1일부터 DSR 2단계까지 밀고 들어오는 시점이라서 가을 초입의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의 여파가 이만저만 아닌 급격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면서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새벽에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 역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기대감은 이렇게 또 무너질 수가 있네요. 너무 올랐어 그동안. 그러니 시장의 기대감은 만빵인데 실적은 미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요동치고 국내 주식시장 역시 연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옥죄기에 나선 시중은행의 행보로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의 충격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 가격의 움직임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여파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오빠한번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